경기 충북도 일본인들에게 수탈을 당했습니다. 불과 0.8%의 일본인이 부와 권력을 독점했다는 게 기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담은 연극 치마가 무대에 올려집니다. 학교 통폐합을 놓고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의회까지 폐교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단양에도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인데 복합 문화공간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 기간 우리나라로부터 막대한 부를 수탈했는데요.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일제가 충북에서 저질렀던 경제 수탈의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일제가 작성한 한우 공출 문서입니다. 1925년 한 해에만 한우 5만여 마리를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강점기 전체로는 15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군수물자로 활용하거나 식량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선의 한우를 반출해간. 당시 일제의 수탈은 산업 전 분야에서 자행됐습니다. 1923년 일본인이 출간한 충북 산업지입니다. 충북연구원이 최근 재출간했습니다. 농업 분야를 보면 일본인들은 영동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면화 산업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세계적 품질이라는 담배 산업도 일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144개에 달하는 광산 역시 대부분 일본인 소유였습니다. 텅스텐과 흑연은 침략을 위한 군수물자로 집중 반출했습니다. 각지 상인회 역시 일본인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했고 일본계 금융기관이 이들의 수탈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선 땅을 발판으로 삼아서 일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영토로서 인식을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주민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충북에 들어와 살던 일본인은 6,410명으로 전체 인구의 0.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업과 상업, 교통, 공무 분야에서 상당 비율을 차지하며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잠식하고 침탈할 수 있는 장악력을 가지게 됐다. 일본과 벌이고 있는 물러설 수 없는 경제전쟁. 모든 국민들이 힘과 의지를 모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날을 기념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 일본의 역사적 만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공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위안부로 끌려가며 꿈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야만 했던 순이. 한 세기가 지나 그의 손녀는 순이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려봅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 보냈는지 단 한마디 말이라도 듣고 싶어요.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의 삶을 픽션화한 연극 치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연극 치마는 위안부의 상처가 국가 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꼬집습니다. 일본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닌 아픈 역사를 지우려 했던 우리에게도 따끔한 충고를 전합니다. 서름과 아픔은 결코 돈으로 종이로 될 수 있지 않다는 것. 이 연극을 보면서 참으로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갈등 속 아픈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얼마 전 보은에서 열린 공연은 만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색 구성은 연극 치마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음악과 노래와 춤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앙상블이 되어서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연극 치마는 내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CJB 미디어 센터에서 2차례 공연되며 학생들은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이 점입가경입니다. 학부모 반대로 학교 이전이 무산되는가 하면 자치단체와 의회까지 폐교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1975년 개교한 괴산 목도고등학교입니다. 학년당 한 학급씩 61명이 재학 중입니다. 도교육청은 2022년 폐교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동문회는 물론 자치단체와 의회까지 폐교 반대 운동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폐교 반대위는 묵도구가 없어지면 괴산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한 곳밖에 없는 교육 후진군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전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반대 집회를 할 예정이고, 그래도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할 그런. 오는 20일까지 반대위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한 도교육청은 폐교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60%를 훌쩍 넘는 78%의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례적으로 자치단체까지 반대에 나선 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목도고등학교에 계획하고 있는 전환학교에 대해서 괴산군이나 또 괴산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난달에는 청주 가경초 이전 계획이 학부모 반대로 무산되는 등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교를 지키려는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단양에 스마트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군 지역에선 처음으로 24시간 365일 문을 열지만 도시에서도 외면받는 스마트 도서관이 제 몫을 하려면 조금 더 촘촘한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양 다누리 센터에 들어선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500여 권의 책을 24시간 365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네 번째, 군 지역에선 첫 번째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이게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출 검색이나 책을 고르면 그냥 바로바로 대출이 되니까 여기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또한 도서관 소식을 비롯해 문화 행사를 안내하고 군정을 알리는 시설도 갖췄습니다. 퇴근하시면서 반납도 하실 수 있고 또 대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책을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아직은 낙제점이라는 겁니다.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 중인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도서 대출은 하루 평균 16건으로 일반 도서관의 10분의 1에 그쳤습니다. 시설을 만드는 데 들인 공에 비해서 이용할 만한 시설을 만드는 노력은 부족했던 겁니다. 나머지 스마트 도서관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다누리 스마트 도서관에 들어간 예산은 1억 3천만 원. 돈값을 하는 시설이 되려면 책을 빌려보는 공간 이상의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절기로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났지만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무척 부담스러운데요. 시원한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열치열 피서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탁구대마다 열띤 시합이 한창입니다. 핑퐁 오가다 실수가 나도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는 시원함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내 운동만한 피서가 없습니다. 햇빛도 없고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라켓만 들고 있으면 운동도 가능하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어서 너무 건강하고 좋아요. 청주의 한 은행이 마련한 공간인데 헬스장부터 골프, 요가 등 다양한 실내 운동을 할 수 있어 피서지로 인기 만점입니다. 또 여름이라고
자칫 뭐 냉방병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 오히려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니까 더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반짝이는 미러볼 아래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롤러장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신나게 웃고 달리며 시원한 실내에서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어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가까운데 이렇게 에어컨도 좋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아이들이랑. 시원한 거에서 룰러 타봐도 재밌어요. 직장인들도 산으로 계곡으로 떠나는 대신 실내에 모여 레저 활동을 즐깁니다. 양궁 자세를 배우고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낼까 신중히 당긴 활시위는 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실내에 여기 양궁도 있고 사격도 있고 다트도 있다고 해서 같이 여기 친목 좀 도모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름의 상징인 바다와 계곡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로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가 피서 풍속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괴산군 신길이 의료 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의료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괴산 지역의 환경 피해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원주환경청이 내린 적합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괴산군은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났지만 업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신청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애인 친화 음식점을 지정하고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청주시와 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 지회는 경사로 설치 음식점 등 관내 16곳의 식당을 장애인 친화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식당과 상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A형 간염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옥천군은 현재까지 103명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 환자 등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에 이어 도내 처음으로 2011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유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접종은 보건소에서 2차례 이루어지며 비용은 한 차례에 1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